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지난주 금요일은 성탄 특집이었고, 자 오늘은 2022년 연말 특집을 저희가 굳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집 참 좋아요, 제작진들이. 자, 2022년 한판 승부 연말 특집 올해 인물편을 준비할 텐데요. 자, 우리 진중권 작가님,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김수윤 평론가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세 분이 이제 또 함께 올해 인물을 세 명씩 선정을 해주셨고,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한판 승부 하반기 히트 상품. 자, 우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고민이 많은 이상민입니다. 왜 고민이 많으세요? 부쩍 살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자꾸. 살이요? 네,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지금 러러러님이 이상민님 어제 KBS 방송 대박이었다고. 이분 이렇게 CBS입니다. 여기는 좀. 예. 저는 그 방송을 몰라요. 저. 네. 잊어버렸습니다. 거짓말. 정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네. 어디든지 잘 드시고 저희랑도 계속 잘.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은 지금 1인 10역을 하면 출연료도 10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뭐 제작진 듣고 있어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고 있네요. 모른 척하는. PD님 왜 저러시지? 아니 성대모사는 그 섭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출연료는 배로 줘버리면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김수윤 평론가 내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약간 녹색당 성향이신데 친기업을 이렇게. 저는 무당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올해 인물을 뽑기 전에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연말 특집이니까요. 2020년 한 해가 어떠신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올 한 해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까? 어떤 부분부터 해주실까요? 자, 우리 진 작가님 준비되셨습니까? 2022년 나에겐 어땠다? 엉망진창? 엉망진창. 왜 또 왜? 뭐가 힘드셨어요? 아니 정권 하나 교체했으면 다음 정권은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나라를 그런 보니... 모습도 안 보고 정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어디 하나 정둘 데가 좀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새해 소망을 가져보시죠. 자, 김성희 소장님은? 저는 예시가 나에게라고 돼 있어서 나에게 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하세요. 제 얘기든 남 얘기든 해주세요. 나에게 2022년은 마라톤이었다. 마라톤. 한판 승부가 이제 고정이 돼서 1년을 풀로 한 게 이제 올해 처음이잖아요. 작년 7월 재작년부터 12일부터 재작년. 작년이죠. 예. 제가 벌써 해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제정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쨌든 이 주에 매일 저녁 시간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서 빠질 만큼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휴가도 안 가고 쭉 달려왔는데 어쨌든 무사히 달려왔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좀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잘 왔다. 예, 그리고 올해 말인데 내년에도 나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1월 2일은 나오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러죠. 마라톤이다라고 내년에도 마라톤 했습니다. 완주해 주시고.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님.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정치권 요약을 해보자면 하프타임 없는 경기였다. 하프타임 없는 경기였다. 네,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은 전국이 소강 상태가 옵니다. 그렇죠. 쉬어가고 허니문 기간도 있고 서로 욕할 것 좀 덜하고 어차피 내년에 실컷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대선 직후에 불거져 나왔던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렇죠. 검수완박.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 전국이 얼마나 숨가쁘게 중간에 쉬지 않고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떠셨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2022년은 원내 진입이었습니다. 원내 진입. 제야의 고수에서 이 CBS 같은 이 훌륭한 제도권 방송에 진입을 지상파 방송에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럼통 진입 아니에요? KBS 가면 또 CBS 못 온다고 할 거야. 거기 가면은 CBS 거기 어디죠? 네네네. 여의도에 있었나요? 예, 대통령님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많이 듣고 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도 입장 한번 밝혀주시죠. 이상민 씨를 위해서. 아니 이상민인지 이식민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왜 이렇게 흥분한 사람으로 저도 이렇게 조신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클 뿐이지. 아니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슬리퍼 검사를 또 해야겠구만. 이거. 지금 복귀할 신망입니다. 예, 신망입니다. 그분은 연대 보증인 고소인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특징이 성대모사 하시는데 이게 윤 대통령처럼 좌우로 이렇게 계속 보시는데
윤 대통령 이렇게 가면을 들고 하는데 가면은 가만히 있고 아. 본인 고개를 걸리셔가지고 새해는 같이 움직여라. 같이 움직여라. 딜레마가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지금 이제 예, 싱크로를 해. 예, 좋습니다. 네 분의 올 한 해 정리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인물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인 평론가 뽑은 2022년 올해 인물 첫 번째. 네, 저는 그 유최안 씨를 뽑았습니다. 예.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 네. 직함이 상당히 긴데 근데 1제곱미터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우조선해양 네, 하청노동자 맞습니다. 파업의 주역이었었고 사실 예. 이 파업의 방법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 조선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서 시간 나는 대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8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건 금액은 470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좀 힘이 더 강한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쓰는 문화들 이런 것들도 언론 입장에서 좀 돌아볼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의 어떤 투쟁 전략이나 파업 방식에 대해서는 비난할지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유치한 씨가 그 지난 27일이었나요? 그 노란봉투법 단식 또 28일 차에 병원에 또 긴급 이송이 되기도 했다고 네. 하시는데 예 건강을 또 좀 빨리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네, 두 번째 인물은 제가 이제 문화예술 인물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예. 이분은 뭐 문화예술 분야를 뛰어넘어서 저는 굉장히 올 한 해 돋보이는 한국인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입니다. 분들 세 정확하게는. 분이죠. 쇼박스. 쇼박스. 유튜버 쇼박스였습니다. 이분들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생활들을 이제 뭐 짧은 동영상으로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깨알처럼 그렇죠. 예, 디테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쉴 때 이 동영상 보다가 아. 제가 잡아낸 어떤 컷 이런 것을 이제 유튜브는 몇 분 몇 초 태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을 이제 태그를 걸면서 아. 예를 들면은 그 신발을 파는 그 가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 신발을 신겨주다가 이제 발냄새가 나요. 아 그럼 이제 소비자가 얘기를 하죠. 아 예. 제가 축구를 하다 와가지고 근데 아. 이제 조진세 씨가 이제 점원 직원 역할을 맡는데 아하. 신발을 신겨주다가 손을 자기 코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갖다 댔다가 움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내가지고 태그 거는 게 아하. 네, 그 동영상 애청자로서 그렇군요. 자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울 수 있는 댓글을 다시 발견하자면 이게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년 11월 경에 올라온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지금은 조회수도 낮고 구독자도 많이 안 늘고 있지만 아하. 한번 알고리즘 타면 확 떡상할 겁니다. 예. 유튜브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뜰 아. 때까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런 퀄리티 영상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지금 구독자 꽤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구독자가 200만이 넘었어요. 236만 명이고요. 야. 그리고 이 성지순례를 이 댓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예. 댓글만 해도 좋아요가 2만 명 가까이. 좋아요만 2만 명. 네, 그렇게 야. 되고 있고 공개 코미디 쇼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더 훌륭하게 제기하는 아. 그런 또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분들 또 사실 KBS 공채 개그맨이기도 그렇습니다. 했죠. 예. 네. 저희도 지금 27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꾸준히 하면 저희가 예. 잘 내년 잘 버티면 내년에 한 270만이 될 수 있을까 이상민 씨? 한 27년 동안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열심히 한다는 거죠. 롱박스입니까? 롱박스. 롱박스로.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 쇼박스인데 대통령님도 아마 이 쇼박스 보셨을 것 같은 대통령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쇼박스? 아니 그 쇼박스에서 저는 김원훈 씨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김원훈 위트 씨. 있게 연기. 와. 저를 좀 닮지 않았습니까? 눈썹도 그렇고. 아참 김성애 소장은 안 웃네. 웃음의 인색 한 편. 거기는 조진세 씨 닮았어요. 알겠습니다. 쇼박스. 쇼박스의 알고리즘을 저희 한판 승부 함께 좀 추천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또 알려주실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최고 인물. 아, 최고 올해 인물. 한국을 빛낸 인물이다. 아, 넘버원. 네, 김수민 라고- 선택 원픽. 예, 그렇습니다. 그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이 예. 지난 10월 하순에 갱도가 무너진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하고 기간이 겹치는 때였고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희생자 발생을 두고 애통해하던 그 맞아요.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함께 뉴스를 타던 인물들이 이제 두 분의 광산 노동자들이었었죠. 예. 이 두 분이 결국에 9일 만에 구조가 성공이 되면서 예. 생존을 확인하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것이 그때 고립돼 있는 과정에서 음식 대신에 섭취했던 커피 믹스. 믹스였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요. 부분을 두고 노동자 박정아 씨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때 오늘 혹시 커피 믹스 갖고 온 사람이 있는가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하. 누군가가 갖고 갔었다. 선물로 아. 예, 준비를 했었다는 그런 또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몇 달 더 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때 예. 사망자도 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당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것의 위반을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결국에 인간,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본이랄지 이쪽에 잘못으로 벌어진 인재였다라고 하는 그 뼈아픈 부분을 반드시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박정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우리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아 선생님 연결해 볼게요.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요즘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예, 뭐 다른 뭐 내과적인 부분은 많이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예. 예, 아주 그 정신적으로 찾아온 그 트라우마가 저를 아주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그러시군요. 예. 뭐 어쨌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계속 뭐 치료는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또 특별히 뭐 심리 치료 같은 것도 좀 받고 계신가요? 예, 심리 상담하고 이제 뭐 별다로 이게 뭐 이 밖으로 드러난 그 뭐 지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저 혼자만 겪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좀 괴로움 같아요. 자꾸 그 자려고 벽에 머리 대면은 이제 자꾸 그 환청이 또 막 들리기 시작하고 잠을 좀 깊게 좀 쭉 숙면을 취하면 좀 좋은데 꼭 새벽 3시 전이면은 꼭 눈을 뜨게 되고요. 예, 그 뒤로 그 잠을 못 자고 어두운 게 싫으니까 이제 방 등 다 켜놓고 그냥 예. 홀로 앉아 있게 되고 막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일이 그냥 반복이 되니까 상당히 괴롭습니다. 예, 좀 여전히 아픔이 있으시고 계속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하시고 당시 이제 소감 말씀하실 때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감회가 새롭다,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럼 뭐랄까요? 어떤 새롭게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시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우신 그런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낮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제가 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이제 먹게 하는데 꼭 밤에 그 잠자리에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뭐 빨리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좀 지금 현재로는 좀 괴로운 상태입니다. 예, 선생님 그 이제 건강을 좀 완전히 되찾고 난 다음엔 하시고 싶은 일이 좀 있으신가요? 예. 뭐 어쨌든 이번 계기로 어쨌든 그 현재 그 광부들이 일하는 작업장 환경이 너무나 그 열악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 환경을 바꾸는데 어쨌든 정부나 관계기관들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꾸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뭐 정부나 또 이 광산에 대해서 몰랐던 국민들이 이런 소식을 좀 접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그만큼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계속 이제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건강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어떤 그런 그 강부들의 이제 작업 환경 개선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바람들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제 반드시 또 예. 새해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인사 또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뭐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지금 내리를 스쳐가지고 저를 해내기 위해서 예, 앞장서서 그 막장에서 그 일했던 우리 동료 광부들, 예, 거기에 이제 뭐 구조 119 구조대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여러분들의 그 덕분에 예. 제가 또 어쨌든 또 마지막까지 꼭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마음이 합해져서 이제 이뤄낸 그런 이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기쁨을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2022년 대한민국 그야말로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어요. 지금 여전히 또 밤에는 주무시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다려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참 너무나 힘들고 내년에도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이 좀 지속되리라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예,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웃음을 잃지 마시고 예, 저처럼 그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을 그려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3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또 더 기쁜 일, 또 감사한 일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봉화광산 생존광부인 박정아 씨와의 인터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세 번째 분이었고요. 김수인 평론가가 뽑으신 세 분은 이제 마쳤고, 자 이어서 진중권 작가님 부분 올해의 인물 세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유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를 기점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있었고 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그러면서 행정부부터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죠. 사회가 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은 역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하나의 과제는 좀 해결된 거거든요. 지난 그 조국 장관 사태 이후로 예.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보여줬던 그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비토를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더 나은 정권이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등장한 정권은 조금이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엄청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 초보잖아요. 상당히 미숙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예상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바로 뭐냐면 사실 민주당 정권이 가장 실패했던 게 뭐냐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중도층 쉽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편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이 층들의 반감을 사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가 현 정권의 방향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강성 지지층 쪽으로 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입, 그 다음에 또 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이 레토릭이 상당히 과격하거든요. 뭐 예. 전쟁, 뭐 확전부터 노조 부패부터 상당히 과격한 이념적인 그 레토릭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저는 상당히 우려한다.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정권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우경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려를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기대와 또 우려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대통령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작가의 논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제가 그 요즘에 윤심 하는데요. 제가 진심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 씨들을 참 좋아합니다. 진중권, 진미령, 진시몬, 수아진 여긴 진 씨가 제임스 아니라 제임스 진 그리고 그 누구야 뉴진스 뉴진스. 하이프 보인가요? 그것도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지율도 안 보고 전광판 안 보고 국민만 보고 가니까 이런 성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진 작가님 관저로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능동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오세요. 어그레시브하게 좋아 빠르게 와 어떠십니까? 국민과의 대화할 때 불러주세요. 슬리퍼는 예쁜 걸로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과의 대화 진 작가 부르지 마시고 예. 국민과의 대화를 한판 승부해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그 김상희 소장과 저와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매운맛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CBS는 제가 독대를 해야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프로그램을 만나주는 거 적극 환영입니다. 자, 그래도 국민들에서 대통령께 한 말씀씩 짧게 해주세요. 김성희 소장님은. 예, 뭐 야당과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그래도 국민의 대통령이시니까 절반만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5천만 국민을 다 함께 두루 보살펴 주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대통령직은 자신과의 승부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승부도 아니고, 그래요. 뭐 국민과의 승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결국에 사실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도면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소위 얘기하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직은 전혀 다른 일이다. 누구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승부를 한다는 심정으로 또 새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 작가가 선정 올해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요. 또 한 분을 더 꼽자면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고요. 이번 그 정치에서 제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한국 정치에도 좀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하. 그런 희망을 보여줬던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도 그렇고 저 당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 청년 정치가 배신을 당하고 좌초를 한 그런 한 해였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저 이준석 전 대표 새해는 저 방송에서 꼭 초기 1월 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새우 2마리가 아무리 춤을 춰도 그거는 과자 못 만들고요. 고래도 못 돼요. 정신 좀 차리자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늦었지만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는 1등 자르고 5등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야, 이준석, 야, 괜찮았어요. 아니야, 음색만 조금만 괜찮았어요. 오늘 이준석 성대모사를 해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상민 아니, 크리에이터가. 이준석 대표님 오늘 왜 이렇게 좀 분노가 응어리가 많이 지신 것 제가 같아요. 요즘 책집필하는데요. 화가 많아요. 정신 좀 차리자고요. 자, 홍준표 시장께서 그 누구나 겁없던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모래시계 요래해놓고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 홍 시장님은요 평론가도 못해요. 굉장히 그만 올리세요. 그 이 대표 베베꼬였어요. 지금 웃음소리가 포인트입니다. 야, 이거 뭐 이 성대모사 배틀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용어 가세했어요. 야, 좋았어요.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좋아요. 오늘 참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여기 모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요. 지금 선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못 모시려고 모셨습니다. 했는데 1월 초에 우리 진 작가님이 책임을 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작가님 선정한 세 번째 인물 국제 인물인데요.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예,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력이 뭐 강한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네네.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를 그 뭐랄까 전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데서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바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초기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3일이면 러시아가 키이브를 점령을 하고 사실 또 다시 우크라이나를 갖다 러시아 밑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분 보고 빨리 그 망명하라 망명처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완전히 전세를 바꿔놨단 말이죠. 예. 이걸 통해서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했고 오히려 러시아 연방의 과거에 속해
주목했던 나라에서도 이반의 조짐들이 러시아 전체가 좀 고립이 됐고 러시아가 일단 군사적으로 몰락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예. 새로운 좀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한편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이란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권위주의적 정권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민주주의적 정권들 사이에 그 대립이 좀 격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신냉전과 같은 그런 국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세계 정세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인 것 같고 특히 이분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개그맨 연기를 출신. 참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이 레토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잘하죠. 엄청나게 잘하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설득해내고 사실 그 어려운 전쟁이고 지금 에너지고 뭐고 다 폭격을 당해가지고 난방이고 전기고 다 끊겼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국민들 하나로 묶어내고 그다음에 항전을 굳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 내에서 지지를 얻어내고 이런데 보면은 연설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진짜 모범적인 연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을 뽑았습니다. 예.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성대모사 대통령 부탁합니다. 젤렌스키. 아,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셔서 저는 대선 출마 안 합니다. 네, 코미디라고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김성희 소장님도 젤렌스키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아, 참 이게 큰일이에요. 올 겨울까지 밀을 못 심었잖아요. 이게 전체 세계에서 밀 생산량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큰데 내년 당장 뭐 석유뿐만 아니라 식량난까지를 다 가져올 텐데 이 전쟁 자꾸 길어지고 있고 답은 안 나오고 무슨 뭐 요즘에도 또 나오는 이 만화의 푸틴 대통령이 이거 얼마나 더 죽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쳐다보면서 딱 한 사람이요 했던 대목이 자꾸 생각나는데 예. 어쨌든 이 전쟁의 해답은 이 전장에 있지 않고 정치에 있지 않을까. 내년 중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도 관련해 전망을 해주시면. 네, 일단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의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나라를 연상케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러시아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결정적인 거는 사실 미국의 전쟁들은 이제 뭐 아시아라든지 이쪽에서 일어났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저 국가는 옆에 있는 국가들을 괴롭히는 국가다. 이러한 이제 낙인만 찍힌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방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러시아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새해는 또 국제적인 평화의 시대가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올해의 인물 선정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